테슬라, 중국 상하이 공장 직원 일부 해고, 자동화 추진 영향.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감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일부 공정에 대해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번 주 초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조립 라인 일부 직원들에게 회사의 결정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다면서 또 다른 일부 직원들에겐 페인팅, 스탬핑 등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테슬라는 LG에너지솔루션과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배터리 모듈과 팩에 내장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과정이 배터리 작업장에서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소식통들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해고될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일부 자동화 장비가 설계 및 건설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중국 법인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연간 약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약 2만 명이 근무하고 있다. 테슬라의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 공장에서 공급된다. 지난달 상하이 공장에서 인도된 차량은 93,68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다. 한편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이나 경쟁은 일단 멈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BYD와 테슬라 등 16개 전기차 제조업체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자동차 포럼에서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와 자동차업계의 공평한 시장 질서 수호를 위한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서약서엔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비정상적인 가격을 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니콜라, 배터리 제조업체 로미오파워 결국 청산. 미국 니콜라가 인수한 배터리 회사 로미오파워와 1년여 만에 결별 수순을 밟는다. 로미오파워를 통해 배터리 내재화를 꾀했으나 기술, 경영적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콜라에 따르면 회사 대변인은 지난 3일 니콜라는 로미오파워와의 사업을 중단하고 캘리포니아주 ABC 법정 제도에 따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ABC는 채무자가 자산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상환할 목적으로 양수인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제3자에게 모든 자산을 양도하는 법적 절차다. 니콜라가 보유한 로미오파워 관련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니콜라는 작년 8월 1억 4,400만 달러의 로미오파워 지분 100%를 인수했다. 로미오파워의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 내재화한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반 전기차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니콜라는 배터리팩 성능을 향상하고 생산성을 개선해 30에서 4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리비안, 전기차 가격 인상의 소송 직면, 기업 공개위의 판매가 낮게 제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을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들의 소송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안은 기업 공개 과정에서 유리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예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조세핀 스테이턴 판사는 리비안이 법정에 출석해 원고 측의 주장의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리비안과 골드만삭스 등 기업 공개 주관사들이 투자자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며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스테이턴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은 리비안이 기업 공개 전 차량 가격을 낮게 제시했다가 상장 뒤 가격을 인상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한다며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리비안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비안 주가는 2021년 11월 기업 공개 직후 120달러를 돌파했다. 공모가는 주당 78달러였다. 그러나 리비안은 2022년 3월 차량 가격을 최대 20% 높였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모델인 R1S 가격은 7만 달러에서 84,500달러, 전기 픽업 트럭 R1T는 67,500달러에서 79,500달러까지 판매 가격이 올랐다. 로이터는 당시 리비안이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고 나서 주가가 40% 가까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리비안이 상장 전 제시했던 차량 가격을 현실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주들의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2022년 3월 7일 리비안 주주인 찰스 크루스가 이에 대해 소장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후 이번 사건이 유사한 다른 소송과 통합되면서 스웨덴의 공정연기금인 AP7이 원고 대표를 맡고 있다. 스테이턴 판사는 리비안 고위 경영진이 높은 생산 가격 때문에 처음 책정한 차량 가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업 공개를 강행했다는 설명이 납득할 만하다며 생산 비용이 오를 가능성을 몰랐다면 법정에 나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안 측 대변인 해리 포터는 리비안의 입장을 묻는 로이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본격 라이선스 사업 원하는 루시드, 테슬라 모델 3, 모델 Y 경쟁 모델도 만들까? 루시드의 설립자인 피터 롤린스는 테슬라의 CTO였으며 오리지널 모델 S를 개발한 장본인이다. 이제 그는 최근 해외 언론 오토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델 3과 모델 Y와 경쟁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루시드에게 주어진 과제는 순수 전기 SUV 그래비티의 완성이다. 현재 개발 중인 이 SUV는 2024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루시드 에더 세단이 루시드의 첫 번째 모델이었다면 그래비티는 처음부터 두 번째 모델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그래비티의 개발이 확정된 이후 롤린스는 테슬라의 인기 모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루시드가 보유한 모터 및 배터리 기술은 업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루시드 모델이 나온다면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환호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보급형 전기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차 세계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루시드는 테슬라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모터, 배터리 및 충전 기술을 다른 회사에 공급하는 일도 시작했다. 최근 영국의 슈퍼카 브랜드 에스턴 마틴의 전기차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이 그 예다. 루시드 창업자 롤린스는 루시드의 라이선스 계약을 인텔에 비유하며 인텔 인사이드가 아닌 루시드 인사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런 형태의 파트너십은 루시드가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수익원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루시드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판매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새로운 수익원이 계속 생길 경우 테슬라 모델 3보다 저렴한 전기차는 만들 계획은 없지만 $50,000 수준의 모델 3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루시드 역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25,000 정도의 저렴한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루시드는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계획이 없다. 다만 루시드는 저가 전기차의 심장에 루시드 인사이드라는 것을 새기고 싶어 한다. 중국 완성차 브랜드, 올해 로컬 점유율 50% 첫 돌파.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 판매 과반을 로컬 브랜드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지 시장 규모가 거듭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규 모델과 가성비를 앞세워 운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 판매 과반을 로컬 브랜드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0년 동안 폭스바겐과 토요타 등 합작회사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했지만 최근 들어 BYD와 니오, 샤오펑 등 로컬 전기차 브랜드가 신모델과 가성비 등을 앞세우며 현지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중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2,490만 대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알릭스파트너스는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과반이 전기차가 되는 2030년까지 중국 시장 규모는 3,06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실제 중국은 지난 1분기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이 됐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 시장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7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 미국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같은 기간 미국 정부 보조금 규모는 $120억 달러로 집계됐다. 스테판 다이어 알릭스파트너스 아시아 자동차 컨설팅 총괄은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중국 로컬 브랜드는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성 자동차 회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가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연간 판매는 900만 대로 증가해 글로벌 점유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중국 로컬 브랜드 전체가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의 167개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는 앞으로 통합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며 2030년까지 25에서 30개 브랜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